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지금 인제에 와 있는데요. 레저, 캠핑, 차박 이런 게 유행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차죠. 이 차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2019년인데요. 당시 예상은 처음에 좀 반짝하고 후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월 한 300대 500대를 너끈히 팔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차의 뒤에 트레일러로 이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타고 낚시를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배드에 화물칸에 이걸 싣죠. 근데 이 화물칸이 정말 이렇게 넓어서 이것을 이렇게 싣고도 아주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50리터짜리 아이스박스입니다. 이게 갈치 낚시 다니고 대구 낚시 다니고 할 때 큰 물고기를 잡는 아이스박스죠. 근데 이 화물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클박스, 낚싯대, 그 위에 옷이나 이런 짐은 실내 2열에 실었고요. 이런 데를 코팅 처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바닷물이 닿아도 녹이 슬거나 하지 않게 완벽하게 코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주 용도가 바다, 강, 산 이런 데를 거침없이 거칠게 다니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화물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열 후방에 그 유리가 지금 열려 있는 거가 좀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일반적으로 특히 미국 사람들이 대형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뒷좌석에 타고 애완견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애완견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하죠. 저런 창이 있는 차는 없죠. 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뒤를 보시면 이 차들이 보통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달고 다니죠. 그런데 문제가 전기를 트레일러와 이 견인차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연결 고리들이 없죠, 일반 차들이. 그래서 그 연결을 하는데 좀 애를 먹고 하는데 이 차는 아예 생산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이런 연결 고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보면 저 하체를 이렇게 보시면 판스프링입니다. 험로를 달려도 차에 크게 무리가 없고, 저게 또 있는 이유가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판스프링을 저렇게 달아놨죠. 아주 재밌는 차입니다. 이게 프레임 자체도 또 통프레임이어서 어지간한 충격이나 어지간한 사고 이런 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차입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구디어 타이어가 껴 있는데요. 올토레인이죠. 25565R17 17인치 타이어가 껴 있고요. 타이어가 차에 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도 있는데 휠하우스와 타이어의 간격이 거의 한 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급한 경사로나 아니면 엄청나게 깊은 요철을 다닐 때 이게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 하죠. 상하로 쇼바가 올라갔다 내렸다 할 때 닿지 말라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딱 보는 순간 이게 험로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 만든 차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죠. 제가 아까 트립을 초기화를 시켰는데 현재 평균 연비가 10.6입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는 8.3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위주로 달렸기 때문에 지금 10.6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강원도 같은데 왕복을 할 경우 한 10km 초반대 정도나 9km 후반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계기판이나 이런 버튼들이 굉장히 크죠. 큼직큼직해서 누르기 좋게. 이 차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어떤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많이 타겠죠. 그러면 손이 투박하고 어떤 장갑을 꼈을 때도 이렇게 잘 조작할 수 있게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런 앱을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전화 여러 가지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한 방에. 전면부도 보시면 보는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굉장히 터프하고요. 조금 상남자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를 딱 도로 위에 타고 나가면 어떤 그 존재감
주위에 풍기는 그런 느낌이 정말 굉장히 압도적이죠. 배가 보통 30대 이상 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3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네, 고기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막바지 시즌에는 큰 거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낚시꾼들이 오는데, 오늘 생각보다 바닷물이 좀 덜 갑니다. 예, 물이 좀 흘러야지 고기들이 먹이 활동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예, 물이 너무 안 흐르다 보니까 시즌 막바지라 뭐 큰 마리수는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씩 정도, 3명이니까 3마리 정도는 잡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네, 어려운 시즌입니다. 오늘 배에 17명 정도 탔는데 큰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왕대구 한 마리 나오고 애구라고 부르는 조그만한 그런 게 한 1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항구로 돌아가서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를 마치고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물건을 싣고 다시 이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배가 오늘 아침 7시에 저 배를 타고 나가서 지금 오후 3시 40분입니다. 뭐 낚시 성적은 굉장히 안 좋고요. 저희는 일행들이랑 조그만한 거 3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건 왕대구로 치지 않는 대구고요. 이렇게 싣고 다시 서울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커가지고 뭐 이렇게 싣고도 뭐 한참 남습니다. 공간이 뭐 굉장히 많이 남죠. 돌아가는 길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낚시를 끝냈고 이제 콜로라도를 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콜로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죠.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런 또 픽업 트럭에 대한 경험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존재감이 있죠. 이 차가 국내에서는 국산차랑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칸 이 정도 하고 경쟁을 하고요. 또 수입차로는 포드 레인저가 있죠. 제가 지금 이틀째 이 차를 타고 있는데요. 이 차에 제가 타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그래도 이 차가 픽업인데 픽업 트럭 치고는 너무 조용하다. 물론 이 차 엔진이 V6 3.6 가솔린 엔진입니다. 자연흡기. 물론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지만 조용하다 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태생이 픽업 트럭이고 리어 휠이 판스프링이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튀지 않고 주행 감각이 편안하고 마치 조금 큰 대형 SUV를 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미국 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유럽이나 국산차와 좀 다르게 시트라든지 이런 기기, 이런 버튼류 뭐 이런 것들이 다 큼직큼직하죠. 그 덩치 큰 미국 사람들이 타는 차라 확실히 시트가 정말 넓습니다. 픽업 치고는 굉장히 시트도 편안하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크게 덜덜거리거나 이런 게, 픽업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요. 그냥 승용차 SUV다. 그리고 또 이 차의 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차의 그 2륜, 4륜, 뭐 4륜 고속, 4륜 저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토 버튼이 있는데요. 오토 모드로 딱 놓으면 평기를 달리고 어떤 힘을 좀 안 써도 될 때는 1륜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좀 아끼고요, 편안하게 달리고
저녁 때 미시령 고개를 넘어왔는데 미시령 고개 막 구불구불하죠. 그리고 경사도 세고 거기에 올 때는 이 차가 스스로 사륜이 작동을 하면서 와인딩 코스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큰 차, 특히 이런 픽업이나 SUV들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와이딩 코스에서 조금 핸들을 과격하게 좀 세게 돌리면 차체가 확확 쏠리거든요. 근데 그런 쏠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3,800에서 4,600 최고급 사양이 그 정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타는 차는 한 4,400 정도 되는 차입니다. 이 차 아까 말씀드린 렉스턴 스포츠칸하고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포드 레인저하고는 포드 레인저의 가장 싼 모델이 4,999만 원이거든요. 거의 5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가장 비싼 모델이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싼 모델은 거의 뭐 1,800만 원, 2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도 1,0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 GM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이 차를 과연 얼마나 팔리고 누가 주로 사냐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의외로 자영업자가 이 차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작은 화물차들을 옮길 때는 이런 픽업을 가지고 물건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이렇게 전차로로 다니다가 또 주말이 되면 레저용으로도 쓴답니다. 최근에도 뭐 기대 이상으로 뭐 평균 3,400대 이상이 팔리고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픽업 트럭이 한국에서 기자들도 사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보면 수입 픽업인데 그 정도 팔린다는 건 좀 대단한 판매량이죠. 다른 좀 특화된 기능이 하나 있죠. 트레일러를 좀 편하게 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웨이 컨트롤을 포함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 트레일러 표시가 있죠. 이 차가 최대 3.2톤까지 트레일러를 매달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뒤에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대로 놀고 이 차는 차대로 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차는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후에 전선 잭을 딱 꼽고 연결을 딱 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서로 좀 연동이 되고요. 좌측으로 심하게 핸들을 꺾어도 이 트레일러가 같이 따라올 수 있게 그런 자세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트레일링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차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강원도 낚시를 좀 다녀왔고요. 한 400km 이상 500km 가까이 큰 먼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콜로라도를 타보면서 제일 크게 느낀 소감은 일단 딱 타는 순간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정숙하고 생각 이상으로 편안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가. 이게 화물 트럭이고 픽업 트럭인데도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제가 갤럭시를 쓰는데 그거 연결해서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내비게이션, 뭐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편했고요. 이런 버튼류들이 굉장히 튼튼하면서 큼직큼직하게 장갑을 낀 손으로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좀 긴 시승이었는데 이번 시승은 뭐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좋은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